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9회차 제가 구매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약 6억 원이 2월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는 좀 욕심을 부려서 72,000원 최종 픽으로 구매를 해봤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구매 금액을 늘린다고 해서 적중 경기가 더 많아지는 건 아니니까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주중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축구토토 승무패 9회차 대상 경기들 골대법 정리본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업로드 해드렸으니까 멤버십 분들께서는 정리본 참고해 주시고 최종픽 영상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나오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점 알아주시고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시면 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 모두 편하게 중간에 광고 없이 쭉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9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마인츠 대 아우크스부르크. 자, 이 경기는 일단 퇴장자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 3번 연속 퇴장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퇴장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퇴장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마인츠의 승무 투픽이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인츠의 경우 이번 시즌 골 기대값이 분데스리가 11을 기록 중이지만 아우크스부르크의 경우는 18위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수요일 새벽 컵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마인츠에 비해 불리하다라고 보여지죠. 또한 아우크스부르크 팀 내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수비 자원인 얀눌리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아우크스부르크가 승리하는 이변 확률은 극히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마인츠 역시 팀 내 주축 수비 자원인 스테판 벨,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앤서니 카시 선수가 각각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나디엠 아미리 선수와 공격의 핵심인 부카르드 선수까지 출전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토요일에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감독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출전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선수들이 나온다면 저는 이 경기 마인츠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츠의 승무 투픽으로 가면 어떤 선수가 나오든지 일단은 안전하게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6번 경기 빌바오 대 지로나. 자, 우선 이 경기는 지로나의 경우가 원정에서 확실히 득점이 반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빌바오는 홈에서 실점이 반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빌바오 사이드인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로나의 경우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짧은 패스 위주의 공격을 펼치는 팀인데 빌바오의 경우는 지로나보다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턴오버 상황 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로나가 원정에서 체력적으로 좀 불리한 경기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바오의 단통 승리로 가기에는 최근 이나키 윌리엄스 선수의 득점이 안 터지고 있다는 점과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윌리엄스 형제의 순환 시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방에서의 압박이 쉽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빌바오가 무난하게 승리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빌바오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라스팔마 대 비아레알. 자, 라스팔마의 경우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최다 실점 3위를 기록 중인 팀이고 주전 미들 자원인 에슈고 선수는 징계로 출전 불가, 호세 캄파냐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 불가, 공격의 로드리게즈 선수와 제이미 마타 선수가 각각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축 자원에서의 손실도 라스팔마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맞대결 당시에 비아레알이 라스팔마를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었고 결정적인 기회는 6대1 정도로 라스팔마의 골키퍼 선방이 아니었으면 골 차이는 더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비아레알 하면 항상 빼놓지 않고 말하는 에이스 공격 자원 아유세 페레즈 선수가 뛰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더더욱 경기력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라스팔마의 섬 지역 홈발 무시 못하기 때문에 무승부를 바쳐가야 되나 고민이 들 수도 있지만 아유세 페레즈 선수가 돌아온 비아레알의 공격은 퀄리티가 다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라스팔마의 무승부를 바쳐가는 건 돈지랄이다
세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라스팔마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패턴적인 측면 말씀드리자면 라스팔마는 홈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2무 3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었고, 비아레알은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3전 전승으로 모두 승리를 기록했었다라는 단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AT 마드리드. 자, 이 경기는 사실상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라리가 1위와 2위의 대결이기 때문에 승무패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AT 마드리드보다 컵 경기를 하루 늦게 치렀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 하루 줄었다라는 점과 그 컵 경기가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홈에서 느긋하게 헤타페를 상대로 5대 0으로 개발라주면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려준 AT 마드리드가 체력적으로 확실히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는 주전 수비 자원인 르디거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좀 수비가 불안한 상태죠. 에스파뇰을 상대로 1대 0 패배를 기록했고, 컵 경기에서 레가네스에게는 승리를 했지만 2대 3으로 후반 로즈타임에 극장골로 똥줄 승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오랜만에 AT 마드리드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할 때도 한번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었어요. 다만 이번 시즌 AT 마드리드가 원정에서의 득점이 확실히 홈보다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상 비니시우스, 벨링엄, 음바페, 호드리고 같은 공격 자원들이 모두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마드리드의 주인이 누가 될지는 경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축구토토 승무패 9번 경기에서 4회 연속으로 역배당 결과가 출현을 했는데, 최근 3년 동안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9번 경기에서 5회 연속으로 역배 결과가 나온 적은 없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공격 자원이 모두 돌아온 홈팀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는 사실상 맞대결 전적에서 무승부를 너무 많이 연속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무승부는 좀 제외를 했어요. 자, 10번 경기 알라베스 대 헤타페. 자, 이 경기는 양 팀 모두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롱볼 활용을 많이 하는 팀으로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한데, 스타일이 비슷한 팀끼리의 경기에서는 그 특성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기록을 보여주는 팀이 우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저는 알라베스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실제 득점에서 골 기대값을 뺀 XGDF 값이 알라베스는 라리가 6위를 기록 중인데, 상대편 헤타페는 17위 수준으로 기대 득점값보다 실제 득점이 잘 안 터지는 헤타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럴 경우에 알라베스의 기대 득점값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면 좀 더 고민을 해보겠지만, 기대 득점값으로만 비교를 해봐도 알라베스는 25.72, 헤타페는 24.39라는 점이라는 면을 비교해 볼 때 확실히 홈팀인 알라베스 사이드로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맞대결에서 헤타페의 2대 0으로 패배를 기록했던 알라베스이지만, 알라베스가 원정에서 실점이 2배로 늘어난다라는 점과 실점이 모두 프리킥과 페널티킥으로 인해서 실점을 했던 경기였다라는 점과, 이번 경기에 헤타페는 주전 수비 자원인 디에고 리코 선수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고 주전 미들 자원인 루이스 밀라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알라베스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홀슈타인 대 보훔. 자, 이 경기의 경우는 지난 맞대결, 즉 보훔의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훔 감독이 지금 상태로 와서 다시 맞붙는다라고 하면 홀슈타인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을 텐데, 보훔의 경우가 11월에 디터 해킹 감독이 선임이 됐기 때문에 지난 맞대결과는 다른 양상의 경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 홀슈타인이 분데스리가 최하위인 18위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훔 역시 16위로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한 보움이 원정이라는 걸 감안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홀슈타인이 오히려 점유율을 보움보다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홀슈타인이 기존에 잘했던 경기력이 잘 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가 홀슈타인의 경우 뻥축구 위주의 뒷공간을 노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골 기대값은 분데스리가 17위로 거의 꼴찌 수준인데 비해 실제 득점은 기대값보다 많이 터져주면서 XGDF가 분데스리가 3위를 기록 중이죠. 근데 이게 홀슈타인이 점유율을 더 가져가는 순간 이 패턴이 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기본적인 이번 시즌 기록을 비교해 보면 홀슈타인의 승리가 당연히 맞지만, 보움을 만난다면 기존에 보여주던 경기력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점과, 사실상 17위와 18위의 경기이기 때문에 꼴찌를 다투는 팀끼리 승점 1점씩 나눠 가진다면 그것보다 더 병신 같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홀슈타인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장크트파. 자, 이 경기는 먼저 패턴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시즌 양 팀의 맞대결 경기는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고 홈팀 라이프치히의 경우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리그 최다 연속 무승부인 4연속 무승부가 과연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고 원정팀 장크트파의 경우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장크트파의 경우도 패턴적인 측면에서 무승부는 없다라는 패턴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장크트파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4승 6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무승부가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경기 라이프치히의 승패로 갈린다라고 보고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 라이프치히가 리그 3연속 무승부로 성적이 좋지 않은 걸로 보일 수 있으나 보훔 원정에서 첫 무승부를 기록한 뒤 중간중간에 챔스 경기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5일, 2일, 5일, 2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분명히 피로도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지난 우니온 베를린 원정 경기 무승부 이후 8일이라는 충분한 회복 시간이 있었고 라이프치히가 홈 경기를 치른다라는 점에서 라이프치히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라이프치히는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 값을 뺀 XGDF 값이 리그 5위를 기록 중이나 장크트파의 경우 원정에서 XGDF 값이 리그 16위를 기록 중이고 실제로 지난 맞대결에서도 장크트파올리가 홈에서 충분히 슈팅 찬스는 많이 만들어냈지만 결정력이 아쉬웠죠. 또한 이번 경기에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모건 길라보기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라이프치히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세비야 대 바르셀로나. 자, 바르셀로나의 경우는 이번 시즌 하피냐, 라민 야말, 레반도프스키의 활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경기 의심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경기는 이변에 의심이 가지 않는 경기로 세비야의 경우가 바르셀로나와 비교해 봤을 때 기록적인 면에서 단 하나도 바르셀로나보다 앞서는 기록이 없는 데다가 주전 우측면 수비 자원인 호세 카르모나 선수가 이번 경기에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에이스 공격 자원인 하피냐 선수의 측면 돌파에 정신을 못 차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하피냐 선수가 금요일 새벽 컵 경기에서 64분에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그렇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기록적인 부분도 바르셀로나가 압도를 하고 있지만 맞대결 전적에서도 컵 경기를 제외하면 세비야가 승리가 없을 정도로 리그 경기에서 압도적인 상성을 보여주고 있는 바르셀로나이고 현재 리그 1위를 기록 중이어서 한 경기에 힘을 빼도 된다라면 모를까 현재 바르셀로나는 리그 3위를 기록 중으로 승점을 채울 수 있을 때 최대한 채워놔야 된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세비야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없다라는 패턴적인 측면 세비야는 이번 시즌 홈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2패를 기록하면서 모두 패배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세비야의 단통 패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비야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9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